우리 우주는 원자보다 작은 미세한 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수백억 광년에 이르는 광대한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독특하게도 유일하게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주의 공간 속에서 떠다니는 푸른 구슬인 지구는 인류의 발상지이자 우주를 통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우주 속에는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밝혀내는 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별, 은하, 성운, 그리고 그들의 충돌 등을 관찰하며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00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촬영하며 우주 탐사의 선두에 서 있으며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4,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지구와 유사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 탐사 및 관측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서 우주의 가장 초기 상태와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가 놀라운 창조물이며 경이로움과 신비로 가득 찬 곳이라는 널리 퍼진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감마선 폭발의 폭발적 에너지부터 블랙홀의 초밀도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그 위대함과 복잡함으로 우리를 계속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우주 탐사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생명의 기원, 우주의 시작, 그리고 그 최종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며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은 더욱 한정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의 가장 놀라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우주 탐사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태양계 외곽에 존재할 수 있는 행성구와 같은 신비로운 천체에 대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행성구는 몇몇 과학자들이 우리 태양계의 가장 바깥 지역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는 가설상의 대형 천체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약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질량을 갖고 있으며 해왕성보다 20배 더 멀리까지 이르는 매우 긴 타원 궤도를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성구의 존재 가능성은 태양계 외곽의 트랜스넵튜니언 객체와 세드노이드와 같은 천체들의 궤도가 현재 알려진 행성들의 중력적 영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형 행성이 이러한 이상현상에 대한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넵튜니언이라는 용어는 해왕성보다 더 멀리 있는 태양계의 천체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해왕성의 궤도를 넘어선 위치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행성과 외행성들을 포함합니다. 트랜스넵튜니언 천체들은 태양계의 가장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주로 작고 얼음으로 된 천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랜스넵튜니언 천체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카이퍼벨트 천체입니다. 카이퍼벨트 천체는 해왕성 궤도를 넘어서 태양으로부터 약 30AU에서 55AU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카이퍼벨트에는 소행성과 외행성 그리고 빙하 천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카이퍼벨트 천체로는 외행성인 명왕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르트구름 천체입니다. 오르트구름은 카이퍼벨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태양계의 외곽 지역으로 주로 얼음으로 된 작은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은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주로 장주기 해성의 근원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트랜스넵튜니언 천체들의 궤도 특징은 대체로 태양 주위를 매우 긴 타원 궤도로 돌며 이들 중 일부는 매우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궤도는 해왕성과의 중력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얼음, 암석, 그리고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계 초기의 물질 조성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드노이드란 태양계 외곽 지역에 위치한 특이한 궤도를 가진 소행성류 천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카이퍼벨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특히 트랜스넵튜니언 객체 중에서도 극단적인 궤도를 가진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세드노이드의 이름은 2003년에 발견된 첫 번째 이러한 종류의 천체인 세드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드노이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긴 궤도 주기입니다.
세드노이드는 태양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장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거리입니다. 이들은 해왕성보다 훨씬 멀리 태양으로부터 수십 AU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드나는 태양으로부터 약 70 AU 떨어진 근일점과 937 AU 떨어진 원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드노이드의 정확한 기원과 형성 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일부 이론은 이들이 태양계 초기의 외부 요인, 예를 들어 근처별의 중력적 영향으로 인해 현재 위치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드노이드는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들은 태양계의 초기 상태를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우주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성 9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와 비교하여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또 다른 희미한 별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의 어둠 속에서 행성이 반사하는 아주 미세한 양의 햇빛을 감지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 속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기 인류 천문학자들이 몇천 년 이상 전에 별과 행성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세심한 관찰과 별자리 지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천체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지구에 더 가까운 행성들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행성 9의 열 적외선 서명을 감지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서명이란 특정한 개체나 물체가 방출하거나 반사하는 열 적외선의 고유한 패턴을 말합니다. 가설의 행성 9는 해왕성보다 훨씬 더 멀리 위치한 매우 긴 타원 궤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 행성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행성 9가 실제로 우리 태양계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천체일지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행성이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원시 블랙홀은 우주 초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질량은 매우 작을 수도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행성 9가 원시 블랙홀이라면 지구 몇 배의 질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질 것이므로 망원경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시 블랙홀의 존재는 별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밝아지는 현상을 통해 제한되었습니다. 이 별들은 마치 투명한 대상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밝아졌고 이는 그들이 무거운 대상에 의해 중력적으로 렌즈 효과를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컴퓨터 모델을 통해 원시 블랙홀의 궤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카이퍼 벨트 지역에서의 관측 결과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행성 9가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 가설은 행성 9가 보이지 않고 적외선 복사를 생성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갈색 외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색 외성은 핵융합을 유지할 수 없는 작은 별로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행성 9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신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행성 9를 찾기 위한 노력은 현재 새로운 세대의 망원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실내에 건설된 베라 루빈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지름이 8.4m에 달하며 3200메가픽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서 천문학적 목적으로 제작된 가장 큰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과학자들은 행성 9의 실제 존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룻밤에 약 2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우주 객체와 다른 현상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1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망원경이 합쳐서 수행한 것보다 더 많은 우주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그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의 적외선 영역에 대한 전례 없는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탐사는 지루한 작업이지만 행성 9는 신비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성 9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확히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결단력으로 언젠가는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단서를 찾을 것입니다. 다음은 외계 생명체의 탐색과 신호의 신비로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우주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데 핵심적인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별들 사이에서 생명의 징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그동안 어떤 발견을 했을까요? 최근에는 2022년 중국의 망원경이 140.604MHz라는 매우 특정한 주파수 범위에서 비정상적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이 신호의 출처는 약 470광년 떨어진 케플러 438b라는 외계 행성의 주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구 반경의 1.5배 정도 되는 이 행성은 슈퍼지구라고 불리는 행성류에 속하며 그것의 별 주위에서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정 온도 범위 내에 위치해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는 중국 귀주성에 위치한 500m 구경 구형 망원경에 의해 감지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의 광대한 규모와 뛰어난 감도를 고려할 때 케플러 438b에서 온 신호가 외계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외계 문명의 잠재적 기술적 특징들과 외계 문명의 징후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주장은 중국의 국영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보를 통해 퍼져나가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이야기는 사라지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천문학 커뮤니티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으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설명은 라디오 간섭이었습니다. 여기서 라디오 간섭이란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신호나 잡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섭은 천문학적 관측, 특히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탐지하려는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디오 간섭 문제는 지구상의 전자장치와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기의 측정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간섭을 면밀히 평가하고 필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짓 긍정 결과를 낳았으며 과학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러한 신호에 대한 회의론을 증가시켰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여러 번의 잘못된 해석과 실수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두 개의 별을 향한 라디오 망원경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으나 나중에 그 신호가 단순히 지구상의 안테나 방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9년에 호주 남동부에서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로 향하는 신호를 감지했으나 이 역시 결국 오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과학자들이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26시간 조사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란 지적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찾기 위한 대규모 천문학적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사업가이자 과학자인 유리 밀러가 후원하며 20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외계에서의 첨단 문명의 증거를 찾기 위해 라디오 및 광학적 신호를 탐사합니다. 과학자들은 5시간 동안 지속된 라디오파를 포착했으며 400만 개의 신호 중 BLC1이라는 신호만이 특이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사에서는 이 신호가 호주 망원경 근처 몇백 마일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상의 무언가, 아마도 고장난 전자장비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외계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던 다른 유명한 신호들도 결국은 인간의 기술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감지된 신호들은 나중에 과학자들이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적 외계 생명체의 탐색은 매우 까다로운 분야이며 실제 신호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잡음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구의 라디오 오염을 피하기 위해 달의 뒷면에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계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항상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과학의 작동 방식입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탐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우주에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지적 외계 생명체 탐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인간이 만든 소음으로 하늘이 너무 포화될 수 있어서 이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구에서 지적 외계 생명체를 수행하기에 좋은 기회의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적 외계 생명체 탐색 전문가들은 우리가 외계 생명체 발견에 중요한 돌파구에 임박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망원경 능력의 향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별들을 조사하고 잠재적인 신호를 더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낙관적인 관점은 외계 생명체 탐색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열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적게는 약 2천억 개, 많게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이 조사되었습니다. 외계 라디오 신호를 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기술과 과학적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접근 방식에 대한 재고도 필요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 외계 생명체 탐색 방법이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는 라디오파가 아닌 우리의 현재 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코딩될 수 있습니다. 200년 전 지적 외계 생명체 탐색의 초기 아이디어는 지구에 큰 불을 질러보기 또는 태양광을 반사하는 큰 거울을 설치하기 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이디어들을 순진하다고 생각하지만 200년 후 사람들은 우리가 왜 타키온이나 아공간 통신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키온이란 초광속 입자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가상의 입자입니다. 이론 물리학에서 타키온은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에너지가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어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키온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성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타키온은 시간을 역행하고 인과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공간 통신이란 주로 과학 소설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 우주 공간 밖에 아공간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물리학적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아이디어입니다. 아공간 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통신 속도입니다. 이론적으로 아공간은 일반 우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정보가 거의 즉시 전달될 수 있다고 가정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 범위 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지된 신호들이 지구 기온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외계 생명체 탐색 분야의 천문학자들은 인류가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정밀한 측정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빛이 약 138억 광년, 즉 약 1.3경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확장을 고려하면 허블이 관측한 가장 먼 은하들은 현재 우리로부터 약 465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는 먼 은하들끼리는 서로 약 930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우주의 크기일까요? 또한 우주 전체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주의 휘어진 정도, 즉 공률을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삼각형 내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평평하면 삼각형의 각도 합은 180도가 됩니다. 반면 우주가 공률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합은 180도보다 크거나 작을 것입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초기 우주의 모습을 연구하고 그 안에 다른 지점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주의 공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